주변에 다이어트 좀 해봤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살 빼려면 무조건 탄수화물 줄여라. 저탄고지가 정답이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유지 잘하는 분들 보셨나요? 저탄고지가 진짜 잘 빠지긴 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식단 챙기기 너무 힘들고 양질의 지방, 식재료는 비싸고 구비하기 귀찮아서 어쩌고 저쩌고 결국 본인들도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지방이 케톤을 깨우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생이 바뀌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지만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만 늘어놓으니까 어쩌면 저탄고지가 왜 좋은 건지 그 핵심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하려면 그만큼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잖아요. 동기. 그런데 시중의 조언들은 왜 저탄고지를 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에이, 역시 저탄고지는 어렵네. 올해도 다이어트는 그냥 포기하자 하셨던 분들? 잠깐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날려버린다 생각하고 가볍게 듣고 가주시죠. 제가 그 어떤 말보다 설득력 있게 저탄고지 식단이 확 땡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100kg에서 시작해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한 달 동안 돼지고기 앞다리살 중심으로 식단을 짜서 5kg을 감량하며 얻어낸 실전 데이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과정을 버티고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단하는 40대 곰아저씨 식사곰입니다. 저탄고지의 원리는 생각보다 명쾌합니다. 우리 몸을 연료를 태우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처럼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출동합니다. 이 인슐린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뱃살 창고에 차곡차곡 집어넣죠. 우리가 흔히 지방을 멀리하지만 사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쉬게 되고 우리 몸은 비로소 창고에 쌓아둔 저 뱃살이라도 꺼내서 태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시작하고 2, 3일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지방만 적절히 공급해주면 신기하게도 허기가 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배고픔과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되니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5kg을 뺀 제 하루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에는 좋은 지방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무염버터 15g을 소금 한 꼬집 찍어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그냥 먹나 싶었는데 냉동실에서 갓 꺼낸 버터를 조금씩 깨물어 먹어보니 마치 초콜릿 같은 식감이라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오전 내내 배고픔 알람을 꺼주는 저만의 비결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MCT 오일을 한 스푼을 커피에 타서 드셔보세요. 다이소 파는 2,000원짜리 전동 블렌더로 20초만 돌려주면 지방이 잘게 쪼개져서 체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점심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도시락 싸기가 참 쉽지 않죠. 저도 사실 저탄고지가 살 잘 빠지는 건 알았지만 식단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너무 힘들고 또 양질의 지방 식재료는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미루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점심 외식 메뉴를 전략적으로 고르면 됩니다. 가급적 짬뽕밥이나 순대국밥, 돼지국밥 같은 메뉴를 시키되 밥은 절대 말지 마세요. 대신 주머니에 챙겨온 버터 한 조각이나 체다 치즈 한 장을 뜨거운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풍미도 살아나고 든든한 지방 보충이 됩니다. 퇴근 후 평일 저녁이나 여유 있는 주말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주인공이 바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입니다. 저는 집에서 앞다리살 구이를 자주 해 먹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영양은 꽉 차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팁 하나, 설탕이 가득한 쌈장 대신 그냥 된장을 찍어 드세요. 그리고 배추, 깻잎, 상추 같은 쌈채소를 정말 푸짐하게 곁들이는 겁니다. 고기 한 점에 채소 두세 장씩 싸서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변비 걱정도 싹 사라집니다. 가끔 특별한 요리가 먹고 싶을 땐 우삼겹 채소찜을 해보세요. 냄비 바닥에 숙주나 청경채, 알배추 같은 채소를 듬뿍 깔고 그 위에 얇게 썬 우삼겹을 올립니다. 그리고 물 없이 뚜껑을 닫고 약불에 찌기만 하면 됩니다. 채소에서 나온 수분으로 고기가 아주 촉촉하게 익거든요. 이걸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그 어떤 외식 메뉴보다 맛있고 든든합니다. 여기에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을 추천합니다. 올리브 오일보다 비싸긴 하지만 발연점이 매우 높아서 안정적입니다. 계란 후라이나 고기 요리를 할 때 일반 식용유 대신 쓰면 산패 걱정 없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술자리 메뉴는 삼겹살구이나 족발로 정해보세요. 아주 훌륭한 고지방, 고단백 안주입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막걸리나 파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곡물로 만든 막걸리는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대신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 위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것이 다이어트 흐름을 깨지 않는 방법입니다. 식단 중에 과자, 밥, 빵은 무조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탄수를 확실히 줄여야지 식단 대충하고 버터 먹는 것만 추가하면 그냥 살찝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죠. 하루에 현미밥 기준 약 50g, 3큰술 정도가 제가 추천하는 최소량입니다. 과일도 망고, 바나나, 포도 같은 당도 높은 것들은 피하시고 대신 아보카도나 토마토, 베리류를 조금씩 즐기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적당량의 진짜 버터가 지방을 잘 태운다는 것, 그 이상의 섭취가 들어가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버터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의약품이 아니라 올바른 식단을 위해서만 빛을 발하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굶어서 뺀 몸은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다이어트는 특정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100kg 아저씨인 저도 다리살과 채소찜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해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방만 먹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탄고지의 단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키토 아웃을 자주 할 때 우리 몸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확실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편에서 더 독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사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